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시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강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강선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정말 빛광섭이네요. 네. 빛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모델이 7시간 동안 계속 그 숫자가 바뀌면서 네. 추적하고 계시고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시면서 계속 네. 모델을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모델에 의하면 어제까지 이제 방향성이 나오고 이른바 상방 경직이 있을 것이다. 네. 올라도 상단은 좀 제한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V자 반등은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실제로 그랬고 견조하게 움직였고 미국 시장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이. 예.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특히 오늘 이제 마켓 타이밍 모델을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장 기준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이 지금 뭐 3대 지수가 골고루 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배열이 꼬여 있다는 게 뭐냐면 뭔가 진짜로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하면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순서대로 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운데 S&P 500이 껴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형님이 다우존스고 그 다음이 S&P 500 그리고 나서 나스닥 100 지수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상승폭이 가장 뚜렷한 이 지수 자체는 나스닥이겠죠.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이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먼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뭔가 배열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실적이 예상보다 주단 순이익이 잘 나왔다. 통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통상 이제 뭐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이제 고려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은 EPS죠. 주단 순이익을 얼만큼 니들이 얼마나 벌었느냐.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 100을 좀 끌어올렸던 배경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배열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재밌는 게 잔단기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10년물이 조금씩은 그래도 격차를 좀 올려주면서 오늘 끝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2년물, 10년물이 동시에 올라가는 건 좀 안 좋은 거죠. 결국 장단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제 과연, 그러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거의 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반도체, 뭐 계속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가장 절반 가까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가 대만, 그리고 빨간색이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제 뭐 피자 조각처럼 돼 있죠, 파이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11%를 보유하고 있는데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네. 이게 이제 22년도 6월 말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6월 30일자 기준인데 지금 MSCI 측에서는 계속해서 줄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리밸런싱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외국계들이 자꾸 팔고 뭐 세 달 동안 뭐 15조 팔았다, 16조 팔았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MSCI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금 어찌 보면 인도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구니를 많이 비워놓은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구니가 지금 11.25%로 돼 있지만 지금 6월 30일자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0.7%가 조금 더 상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현재는 이 MSCI 리밸런싱을 좀 아직은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11.9%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그러면 이제 조금씩 0.7%를 좀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당장에 좀 뭔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1.2% 이하로 다운그레이드가 될 때, 이하로 좀 빠질 때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다시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심하게 고민하고 분석한 결과 결국은 이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은 경기 후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리세션이라 여러분들이 너희보에다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후퇴.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면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기준은 이게 주가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에서의 1등 기업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BLK라고 해서 스타버크 캐리어스라는 기업인데 H&M, 대한해운, 펜오션보다 세계 합해도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선사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규모고 작년에 이제 돌핀 선사라고 그리스 선사를 인수하면서 거의 지금 중국이란 걸 맞먹거든요. 지금 중국 원양이 1등이고 그다음에 2등이 지금 스타버크 캐리어스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우상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 후퇴라든지. 근데 만약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전에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 제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무조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역이 활발해진다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그래서 스타버크 캐리어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종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심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이 생각보다 못 가면 아직은 우리가 막 경기가 재개되고 있거나 뭐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종목이 전고점 넘어가야지만 좋은 결과로 기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타이밍 모드 공개할 텐데 바로 호주입니다. 왜? 호주를 왜 보느냐면 호주 자체를 왜 보냐? 중국 다음에 가장 많은 광산에 대한 부분들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광산에 대한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의 GDP 성장률과 호주의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그 호주의 주택 경기 지수를 굉장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채권왕이죠. 제프리 건드라크가 항상 이 보고서를 발제할 때마다 호주의 이 지표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호주의 오펙 경기 선행 지수가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캐서 전 세계로 다 뻗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호주가 대부분의 GDP를 뭘로 지금 만들고 있느냐? 뭐 4차 산업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1차, 2차 산업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호주가 지난 7월 11일 날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8 레벨까지 다운이 된 상황인데 지금 뭔가 미국장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좀 들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반등 나왔다고 오늘 우리나라가 폭등 나오느냐. 폭등 나오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지난번에 고점 연역을 아직 넘어가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2450을 정확하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아직 전반적으로 달라질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스프롬을 다시 뭐 공급 재개하겠다 이런 뭐 선반영된 이슈들이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오펙의 오펙이 아니네 이게 오펙은 저기고 OECD인데 제가 잘못 기입했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이 나와야지만 호주 그래야지만 전반적인 경기 후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스타버크 캐리어스 미국 나스닥의 최대 벌크 기업 그리고 호주의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을 봐야 된다. 예, 그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자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상방 경직성이 있다. 네. 이런 투자 의견은 변한 것이 없고 그건 다시 말해서 V자 반등을 노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는 경계의 맞습니다. 시각을 네.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침체는 아니죠.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여야 네, 침체이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시장은 지금 너무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은 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지 네.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공개해 주시죠. 네. 21일 오늘과 내일까지 방향 강도가 나오고 모레는 빵입니다. 그런데 21일 내일 패닉 강도가 100%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 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고 S&P 500, 미국의 S&P 이제 500. 우리나라 치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실적 발표들이 이제 8월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거고 일단 미국이 전반적으로 2% 넘게 대부분 이제 3대 지수 골고루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1일 날 그러니까 반향 변경이 뭐 50% 뭐 연달아서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21일 날 반향 변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향 변경하고 그 패닉 강도, 요게 이제 같이 잡혀 있는 게 사실 제일 껄끄럽거든요. 제일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쵸? 지난주 월요일부터 뭔가 이 반향 강도라든지 패닉 강도가 같이 잡혀 있는 날에는 뭔가 급등이라든지 급락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변동성이 확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올라간 상황에서 반향 변경이 오늘부터 해서 20일까지 조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패닉 강도까지 나온다. 그럼 갑작스러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21일 날 도대체 근데 21일 날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21일, 22일 전후로 다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뭔가 이벤트가 있나 했더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네. 이벤트가 있냐면 바로 이 이벤트죠.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로가 페리티를 깨버리고 다시 이제 페리티를 이제 원복시키면서 그렇죠. 1달러로 다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환율이 조금씩 밀렸고 예. 자연스럽게 유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유럽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 시크니컬 업종들의 공장들이 대부분 유럽, 동유럽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21일 목요일 날 저녁 9시 15분부터 9시 반까지 해서 중요 일정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네모칸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금리 결정.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보에 따르면은 ECV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굉장히 조금 유럽이 가장 지금 전 세계 가장 안 좋은 경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 한 번 또는 두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든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가 이제 다시 평가가 이제 절상이 된 거죠. 올라간 거죠. 다시. 올라갔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현재는 이제 0.25%인데 드디어 과연 유럽이 이 경기 침체라는 경기 후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과연 할까? 이에 대한 부분들에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21일 날 목요일 날 이 중요한 변곡점이 ECB에서 나오는데 제가 왜 ECB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쳐볼게요. 금리 인상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유럽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수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천천히 지금 올라가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유럽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유럽 기업의 주가들을 많이 망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 명품주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두밭을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 쪽이.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 근데 만약에 빅스텝으로 두 번 정도 0.5%를 올린다. 근데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재개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지금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나토 국가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이제 조금 잊어버린 듯한 지금 이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까먹었어요. 예,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예. 좀 피하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급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 예. 피로해졌죠. 관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들이. 예.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특히 이제 나토의 수장이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다시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경기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뭔가 금리를 잡아보자. 잡아보자. 그러면 이제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회수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과연 다시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마켓 타이밍 모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네. 마켓 타이밍 모델이 그래서 예. 아마도 이날 21일을 굉장히 중요한 변곡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S&P 500은 21일이고 나스닥 100은 22일이에요. 예. 약간 이제 하루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오차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오늘 이제 마켓 타이밍 결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1일 날 드디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예. 지금까지 미국 장은 데드캣 바운스 정도까지만 간주하시고 여기서 과연 베어마켓을 치고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금리 인상이 들어갔을 때 유럽에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서 이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과연 이 현금 확보된 자금을 이용해서 미국 증시로 먼저 들어가는지. 일단 우리나라는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예, 비율이 작으니까. 예. 앞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요. 신흥국 지수에 대한. 그렇죠. 우리는 신흥국 지수는 아니죠. 이미 선진국 지수지만. 그렇죠. 자, 일단 들어보고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의 예. 자금들이 예. 결국 유럽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통상 역사적으로 보면 월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미국 증시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온다는 건 뭘까요? 그 21일 날
패닉 강도가 나오던 패닉 강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번 중에서 8번은 급락이고 2번은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테스팅 결과. 미국이 여기서 그냥 21일 날 이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에 나왔는데도 오히려 유럽 증시를 못 가고 미국이 치고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유럽 증시는 뭔가 희망적이지가 않고 유럽의 주가는 오히려 이 자금들이 천천히 이제부터는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작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일 날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금융주들이 막 순환매 돌면서 뭐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급등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류주들이 급등 나오고 지금 이제 반도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 앨런 재무장관이 어제 뭐 LG 그 캠프를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윗골이 밀렸거든요. 이제는 한번 이 정도면 한번 과대 낙폭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한 방을 좀 주지 않을까 이번 주 내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뭐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응급제, 첨가제, 뭐 양극재 쪽에서는 뭐 LNF, 뭐 주주인 세로닉스,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이제 무증 이슈가 있어서 이 주식수가 좀 무거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은 21일 날 모든 게 결정된다. 그리고 유럽 자금이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지 금리 인상 이후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이 낙폭과대 순환매 과연 나오는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각 7시 49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지금 현재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일 변곡점이 나온다면 급등이든 급락이든 방향을 유지를 해서 그 추세가 강화될 텐데 네. 저희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방향일 것이다라고 지금 좀 예측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뭐라고 예. 말씀드렸냐면 V자 반등은 좀 힘들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역 수지도 뭔가 나아진 게 없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 예. V자 반등보다는 이제 이게 월요일 방송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이제 방송 내용을 시청자분들 한두 분께서 좀 착각하셔가지고 앞부분 보고 뒷부분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1% 이상의 종가 마감 시에는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상반 경직 장세라고 어제도 다시 한번 드렸거든요. 네. 조금 이제 끝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5월 달과 좀 유사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깨버리는 게 21일 날 과연 미국이 여기서 유럽이 금리 인상하면서 유럽 자금 회수가 진행이 되는 차원에서 과연 여기서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 나오냐. 상승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V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V자는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상반 경직 장세로 좀 보야 된다. 5월 달처럼.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세워본다면 당분간 급락은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른바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하자. 이런 함의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 네. 오늘 갭 뜰 겁니다. 당연히 야간 선물이 1.5% 올라갔으니까 만약 주식을 내가 사고 싶더라도 종가에 사시는 걸 권유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가인 이유는 뭡니까? 눌림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초반에. 왜냐하면 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게 없었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 옵션 쪽에서 상방 포지션을 제대로 구축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갭 뜨면 좀 눌림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관련 섹터는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이른바 테마주들을 좀 대안으로 삼자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섹터를 얘기해 주신 건 또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빅광선 매니저는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네. 무료 방송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안 하고요. 월, 수, 금 장 종료하고 3시 40분에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 마켓 타이밍이라고 검색하시면 못다한 이야기들 제가 또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광섭 아닙니다. 신광섭으로 네. 검색하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어떻게 모델 결과가 나올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21일 날 모든 게 결정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